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월 5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바로 오늘이죠. 1월 5일 열리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를 통해서 남은 상원, 연방 상원 2석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앞으로 어느 당이 의회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에서 11월에 이미 선거가 있었는데 왜 조지아주에서는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지와 그리고 이 결선 투표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언론들의 예상, 분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당 $300 연방정부 실업수당 추가 지급이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늦어지면서 지급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주가요. 이번 달 중순부터는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주의 지급 현황 더 살펴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혼합소득자라고 하죠. 믹스드 인컴 어너에 대해서 $100 추가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도 저희 커뮤니티,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해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크 버튼도 잊지 말고 바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 11월에 그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던 조지아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상원의원 2자리를 두고 또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이 결과는 결국 다음번 행정부에서 의회 권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벌어지는 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 2석이 있는데 이걸 모두 차지하게 되면 현재 지금 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캐스팅 보트를 주는 거죠. 50대 50으로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입법부를 이미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블루 웨이브라고 하죠. 전체 상하원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를 막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이 아주 심혈을 기울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지아주가 결선 투표가 있는 이유부터 신문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조지아주의 규칙은요, 선거에서 당선이 되려면 과반수 득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 11월 선거에서는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갖는 겁니다. 당시에 공화당 후보가 2석 모두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공화당 후보 2명은 다 현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명은 베테랑은 아닙니다만. 반면 지금 민주당의 도전자들은 다 정치 신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한 명은 정치 신예고 한 명은 정치 신예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현직 의원들에 대한 민주당 후보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가 중요한 이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왜 이렇게 조지아주의 선거가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의회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상하원이 있죠. 그리고 상원은 이 주별로 2자리씩 총 100석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11월 달의 선거의 결과로서는 현재 공화당이 50석을 확보했고 민주당 플러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48석이 확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가게 되면 50대 50이 되는데 부통령 당선인이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예상일 텐데요. 바로 지금 오늘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는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팽팽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팍스뉴스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지율 차이가 모두 2%포인트 이내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론조사 결과로는 누가 승리할지를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한편 일부 언론들은 지금 사전 투표율, 지난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사전투표율 그리고 또 최근에 조지아주의 인구 구성의 어떤 변화 등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나쁘지 않다, 뭐 선거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이 공화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대선에서도 당연히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가져갔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오늘 뉴스에서 다루진 않지만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지아주 법무장관이죠. 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게 스캔들로 지금 또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조지아주가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에서 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는 이유는 이미 지금 상원 결선 투표와 관련해서도 유권자의 거의 한 39.2%, 한 40% 정도가 사전투표를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존의 어떤 그 사전투표 기록들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사전투표자들의 인구 구성을 놓고 보면 3분의 1 정도가 흑인으로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지난번 11월 달에 전체 그 조지아주의 흑인 투표율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흑인 또는 젊은 층들의 어떤 지지가 일반적으로 민주당세가 더 강하다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 그런 예측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일반 유권자층이 어떤 코로나 방역이라던가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 사전투표를 더 선호한다라고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라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의 결과는 공화당의 어떤 텃밭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선거 이후에요. 우편 투표 감안했을 때 이틀, 사흘 정도 뒤에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300불 추가 실업수당이죠. 연방정부의 300불 추가 실업수당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 한 11개 주 이상에서 이 주당 $300 연방정부 실업수당 추가분이 지급된다라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체결된 9천억 불 규모의 이 2차 경기 부양책에 따른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11주 동안 300불씩을 추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11주 동안 기존의 주정부 실업수당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가지가 통과가 된 건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늦어지면서 특히 이 실업수당이 작년 12월 26일자로 끝남으로 인해 끊기는 거 아니냐, 지급 집행에 있어서 좀 상당 기간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 야후 이 파이낸스인데요, 집행이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주는 이달 중순까지는 늦어도 실업수당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들은 이번 주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지역의 교민분들께서는 잘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물론 전통적인 급여 생활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300불이 지급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한 PUA죠. 자영업, 그리고 뭐 파트타이머들, 뭐 우버 드라이버, 뭐 이런 분들 역시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역시 그런 분들도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각 주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먼저 뉴욕 같은 경우도요. 바로 주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300불에 대한 추가 급여가 바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또 캘리포니아도요. EDD에서 첫 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라고 밝혔네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존에 지급되는 이 주정부 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300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와 병행해서요, 이번 경기부양법 통과된 거에 따라 지난해 말에 만료되었던 이 PEUC죠. 긴급 실업수당 연장 역시도 11주가 급여생활자뿐만 아니라 이 PUA 해당자들에게도 연장되었다라고 EDD는 밝혔습니다. 그 밖에 또 100불 추가로 지급해주는 그와 관련된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새로 통과된 경기부양 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이면서 또 자영업자인 이런 혼합소득자죠. Mixed Earner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당 300불 이외에 또 추가로 100불을 지급받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모든 주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게 언제부터 개시가 될지에 대해서는 주 차원에서의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든 주들이 이 방침을 따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결국 이 추가 100불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유는 이 혼합 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으로서 이 연방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 최소 5,000불 이상을 자영업자 소득을 발생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각 주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가 그 방법에 있어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러 주들에 있어서요. 다만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EDD 그 보도 자료 또 웹사이트 상에서도 이 믹스드 어너에 대한 이 혼합 소득자들에 대한 100불 지급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캘리포니아에서 라는 그런 좀 희망 섞인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또 이에 대해서도 각 주별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 부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랫동안 이 실업수당 추가 지급에 대해서 뭐 기다려온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뭐 가뭄의 단비처럼 혜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